아니 버려놓고 누구를? 자식을 왜? 아니 유산 받아 먹으려고. 이런 사람들 정말 보기만 해도 열받죠. 한주연 변호사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직접 담당하신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었죠. 그때 이제 좀 한부모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던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 측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보험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아이들을 키워왔던 부모님 측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보험금의 액수를 좀 최대한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소송을 했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이 그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의 절반을 상속받아가는 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딱 우회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지급했어야 되지만 안 했던 그 양육비를 모두 합해서 이거라도 네가 내놓아라. 그러면은 이제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볼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을 좀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이 가버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게끔 한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거는 인면수심 이건 너무 몰상식하잖아요. 네, 그 아이를 키우던 부모 입장에서는 한 명의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자식한테 책임도 다 안 해놓고 자식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 하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법적으로는 이 보험금이 한쪽한테 가버린 게 뭐 어쩔 수 없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만도 아닌 게 상속 포기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하면 맞아요. 그래 이 보험금의 맞습니다. 반이 자기한테 가는 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뭐 어떻게 뭐 막겠어 처음부터?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한 번도 자기 하늘로 간 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양심이 있다면 포기를 해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항상 받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법대로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왜 포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 말씀하셔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부모 중에 뭐 양육자가 어디 쪽이었어요? 그런 가정들이 좀 몇 가정이 있어서 저희가 심지어. 이제 변호사단을 만들어서 뭐 그 많은 사건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좀 했었는데 뭐 다양하게 있었고 제가 한 케이스는 아버지께서 키우시고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배상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이 엄마가 갑자기 나타난 건데 그러면은 이때 과거 양육비 청구를 어쨌든 이 엄마 측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놔라. 그러니까 했을 때 좀 반응이 어땠어요? 그 엄마가. 그게 너무 궁금해. 일단은 저희가 압류를 했어요. 보험금이 원래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거고 이 사람은 보험금 아니면은 이 과거 양육비를 낼 만한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니 이거 일단 주지 말고 묶어놔라라고 그걸 일단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더니 이제 이분은 사실 빨리 압류가 풀어지는 게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도 뭐 나타나진 않으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그냥 빨리 과거 양육비 줄 테니까 그거 빨리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돈 받아가겠다. 이렇게 사실 됐었었죠. 한준 변호사님, 이렇게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때 이 상대방 층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나 돈 없다, 줄 돈 없다 이렇게 변명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금을 어쨌든 수령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양 당사자들도 합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리인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조정을 잘 해보자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진짜 나올 진짜 면목도 없겠다.
그러게요. 그냥 대리인 시켜가지고 제3자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처리해서 나머지 것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겠네. 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좀 분노를 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처음부터 막았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못을 한 부모,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아예 상속을 받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렇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일도 없을 텐데, 이 부모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 이 구하라법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세월호 사건 때도 있고 뭐 그 이후에 무슨 소방공무원 분께서 맞습니다. 순직하셨는데 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고 하다가 이제 좀 유명한 연예인인 구하라 씨께서 사망하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 있었던 입법 논의가 이때 빵 터졌던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올해 1월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네. 이런 그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는 비양육친에 대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그 개정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그 자녀 본인이 이제 사망하기 전에 미리 나는 저 사람한테는 상속권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 뭐 미처 그 본인이 뭐 사망을 할지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다가 급작스러운 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권 상실, 저 사람만은 상속인이지만 상속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충분히 뭐 고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한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가 이 사람한테는 상속이 안 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뭐 유류분 청구 나중에 이런 것도 불가능해지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뭐 현재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자식들이 있어요. 네. 자식들이 있는데 첫째는 진짜 너무너무 미워. 혹은 네. 얘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이 아이의 자생력을 위해서 좋겠다. 근데 둘째는 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둘째 애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야. 네. 그런 경우에 뭐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통해서 내 재산을 그럼 둘째한테 가게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첫째가 고인은 이미 가고 없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열이 받은 거야, 아버지의 이 결정에.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법에다 보장하는 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많이들 들어본 유류분 청구인데 네. 사실 이 개정안은 아예 그냥 그런 것도 못하게끔 막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들고. 이 다른 상속인들이 못 받아가게 만드는 거, 이것도 뭐 요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중대하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입증이 되는 사안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뭐 양육비 한 번 보내주지도 않고 이런 케이스면은 네. 정확히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가족 사이도 있잖아요. 예. 뭐 때린다든지 부모님이 뭐 자녀를 뭐 폭행한다든지 뭐 폭행 정도면 다행인데 뭐 강간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사실 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 사람들도 다 가져가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도 역시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와 같이 진짜 막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딱 거기에 해당이 됐었던 문제 같은데 좀 속히 좀 개정안이 좀 시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 변호사님처럼 저도 구하라법 빨리 이제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한준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당연히 빨리 시행이 돼서 네. 좀 내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상속도 못 받는다. 이게 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주연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이 법률 지원을 하시면서 뭔가 느낀 점 이런 게 공유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 법률 지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난 피해자들은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얘기를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이 슬픈 얘기만 하면 또 뭐 왠지 나를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막 이용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일상적으로 웃으면 쟤 뭐 자식이 죽었는데 왜 웃냐 막 이렇게 남들이 소름 볼 것 돋았어.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만남을 가지는 것도 많이 꺼려 하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니까 그 모임이 사실 커지고 뭐 자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되게 정치적인 쟁점들과 엮이면서 그렇게 재난 피해자들이 모이고 만나고 서로 단체를 형성하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재난 피해자들이 그 재난 피해를 극복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행동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있었으면, 물론 이런 재난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었을 경우에 앞으로는 좀 더 사회가 너그러운 시선, 아니면 저건 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 목포 쪽을 지나가면서 이제 세월호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거기 이제 추모하는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는 맞는데 거기서 이제 통곡 소리만 들리고 울음소리만 들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추모를 하는 그냥 사람 살아가는 장소였던 거죠. 네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거를 좀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잊지 말아야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악용도 하지 말자. 예. 그냥 모르겠으면은 내비둬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들의 맞아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괜히 아는 척도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내비둬요 그냥.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도움을 청할 경우에는 뭐 또 변호사님 같이 법률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지. 괜히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속단하는 거는 나는 그것도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주연 변호사님과 함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얘기를,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